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얘기를 해볼 텐데, 이화영 부지사는 크게 보면 지금 재판을 이제 두 개를 받죠. 하나는 왜 쌍방울로부터 3억 2천 정도의 뇌물을 받은 걸로 재판을 하나 받고 있고, 최근에 또 하나가 기소가 됐습니다. 뭐 그 아주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대북송금, 이거 추가 기소가 됐는데, 이 이화영 지사의 변호인들끼리요, 좀 내분이 있답니다. 내분. 변호인들끼리 시끄럽다는 거죠. 사연이 있겠죠? 자, 그래픽 보시죠. 자, 3억 2천 뇌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 중이고, 말씀드린 대로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이요, 그러니까 뇌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저 3억 2천 뇌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이 이화영 지사 가족한테, 저기요, 저 오른쪽 있잖아요, 800만 달러 대북송금 변호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빨리 자르세요. 자르세요. 해임을 건의했다는 겁니다. 해임 건의. 왜 그랬을까? 보시죠.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 예. 자,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는 이화영 변호보다 이재명 변호에 더 신경 쓰는 것 아니냐. 재판 기록의 유출 경로가 현근택한테 나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때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왜 그 SNS에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증인 조서. 저 오른쪽에 있는 증인 조서요. 저거 어디서 이재명 대표가 받아서 올렸지? 근데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올려서 저렇게 올려진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화영 지사의 변호인이 저기 지금 대북송금 변호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빨리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 글쎄요, 조정원 의원님, 뭐 점입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무슨 영화라면 신나게 팝콘 먹으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이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원래 변호인이란 게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경우는 변호사들이 피의자의 오히려 죄를 확증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현근택 변호사시죠, 지금 저 자격은, 예? 로서 이재명 당대표를 위하고 너무 이화영 전 부지사 대신 이재명 당대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런 주장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 어쩌면 이재명 당대표 측근들은 이화영 부지사조차도 손절해야겠다. 이화영 부지사를 손절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지도 모르겠다. 아하. 지금까지는 이화영 부지사는 내 측근이다. 경기 부지사였으니까요. 예, 예. 근데 저런 식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측근들의 노력을 보면서 어쩌면 저러다가 이화영 부지사까지도 팽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게요, 김수경 교수님,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한테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규 씨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한테 감시용 변호사를 붙인 것 같아서 이거 뭐지? 해서 뭐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 얘기 즉슨 이런 겁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현근택 변호사를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으로 붙였는데, 이 역시도 뭔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염탐하기 위해서 현근택 변호사를 붙였다. 검찰도 지금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어허.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지적한 바 있듯이 현근택 변호사가 과연 지금 이화영 부지사만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의 혐의를 방어하는 변호인의 논리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심어진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지금 뭐 정계에서는 현근택 변호사가 다음 총선에 공천받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있습니다. 성남에서요? 성남에서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어쨌든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여서 공천을 받고 싶겠죠. 이런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변호인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를 맡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이화영 부지사에게만 유리하다면 변호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변호사의 어떤 자세인 거잖아요. 예.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을 방어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이재명 대표와 가깝게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이화영 부지사를 위해서
이야기해줄까, 변호해줄까? 이건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사실 지금 그 공판 조서가 지금 노출이 돼가지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예. 연유냐? 이게 지금 재판부랑 검사랑 변호사만 딱 볼 수 있는 건데 재판부가 유출했을 일은 만무하고 검찰이 만무하잖아요. 그럼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나간 것인데 누구겠어요? 현근택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SNS에 이렇게 버젓이 올린 지금 것인데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사실 거죠. 지금 예.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의 지금 앞가림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 나갈 때는 굉장히 일장연설했지만 재판 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 이거 뭔지 아세요? 뭡니까? 판사들은 자기 재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아, 토다는 거. 뭐 내 네, 재판이 일종의. 공정했니 아. 안 공정했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 가서 재판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 공판 조서를 노출해가지고 SNS에 만인이 보기에 이렇게 공개를 했다? 이거는 진짜 재판부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 재판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채널A 우리 기자가 현근택 변호사한테 물어봤나 봐요. 조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 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채널A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